자,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문명의 발자취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언제나 숨막히도록 흥미로운 마법의 역사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문명권의 독특한 주술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아무래도 영화나 게임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접한 서양 마법이 훨씬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 서양 마법의 거대한 물줄기는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의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 마법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고전 문헌입니다. 이 문서들은 단순히 그리스 신화의 신들만을 부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바빌론의 신비주의, 그리고 초기 기독교와 그노시스 사상의 독특한 마법적인 메커니즘까지 모두 융합해서 다루는 깊이 있고 방대한 마법 세계의 원형입니다. 둘째는 카발라와 기독교 신비주의에 뿌리를 둔 의식 마법의 전통입니다. 천사의 문자와 하늘의 비밀을 담은 세이프 라지엘 하말락 혹은 세이프 하라짐과 같은 카발라의 핵심 텍스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독교 기반의 마법서로는 고대 콥트어, 파피루스 문헌들이나 악마를 통제하는 지혜를 다룬 솔로몬의 유언 같은 서적들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러한 마법들은 인간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절대적인 이름과 권세를 빌려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부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특별한 지식이나 복잡한 의식 없이도 일반 유럽 서민들의 삶 속에서 직관적으로 사용해왔던 민속 마법, 즉 포크 매직입니다. 이 마법은 재료와 방법이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정말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마법이라는 영역을 끊임없이 탐구했던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들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의 근원적인 지식을 얻고자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복을 구하거나 혹은 자신을 짓밟는 적을 향해 저주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을 위한 마법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정화되는 긍정적인 언어와 정결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저주를 위한 마법은 어둡고 무거운 부정적인 단어들과 음침한 재료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묘하게 반복되는 기묘한 법칙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나라를 철권 통치하는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정권에 대한 일말의 비판이나 반대의 목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혹독한 탄압의 시기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독재자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대중의 권리를 완전히 잠재우는 방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가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아도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마법적 행위만큼은 결코 멈추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백만장자가 주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억만장자들은 주술을 믿는다. 역사적으로 최고 권력층들은 대중들이 소위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주술적인 힘의 실체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보이지 않는 대중의 원망, 그리고 이러한 파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술의 힘이 두려웠던 독재자들은 자신들을 타겟으로 하는 저주의 주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들을
처형하는 잔인함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저주를 아무리 법으로 막고 사방에 감시의 눈길을 들이대도 탄압을 받던 고대의 백성들은 언제나 교묘한 우회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법망을 완벽히 피해가면서도 독재자의 영적 에너지를 송두리째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저주의 방법을 완성해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백성들의 입을 막는 독재자들을 고대인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감쪽같이 속여가며 정교한 저주를 내렸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일상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낯선 누군가와 시선이 강하게 마주치면 일반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뭘 봐, 눈 깔아. 단순히 시선이 마주쳤을 뿐인데 이토록 강한 위협과 불쾌감을 느끼는 이 심리의 이면에는 오랜 인류의 유전자에 각인된 영적인 방어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서양의 고대 마법 전통을 추적해보면 사람들의 시선, 바로 그 자체를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오래된 저주의 테크닉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Evil Eye, 즉 사악한 눈빛이라고 불리는 저주의 테크닉입니다. 이 Evil Eye가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우 기본적이고 직관적인 형태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적을 향해 마음속 깊은 곳에 버려진 증오와 파멸의 염원을 담아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겉으로 티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얼굴로는 웃으면서 바라보아도 됩니다. 다만 적이 파멸하는 모습을 극도로 순수하게 집중하며 상상할 때 그 집중된 시선의 에너지가 상대방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 영적 혹은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저주의 테크닉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이 라이벌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하던 고도화된 테크닉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지나친 칭찬, 다시 말해 달콤하게 들리는 극찬을 이용해 상대방을 저주하는 방법입니다. 칭찬을 이용해서 저주를 내린다니 얼핏 들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칭찬이 칼날보다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의학이자 마법의 핵심이었던 단어 파마콘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파마콘은 보통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를 뜻하지만 흥미롭게도 완전히 동일한 단어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독극물도 미량을 아주 미세하게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과다 처방을 하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이 말라서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생명을 살리는 파마콘, 즉 치료제이지만 그 사람의 머리를 물속에 강제로 처박아 버린다면 그 물은 숨을 통제하고 폐를 파괴하는 파마콘, 곧 독약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파마콘이라는 단어에서 마법이나 주술을 뜻하는 파마키아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독재자들에게 칭찬을 가장한 치명적인 파마콘의 독약을 주입했을까요?
비판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사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독재자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의 행태를 보면 그의 대국적인 결단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국민들에게는 원래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할 자유를 누리며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느라 우리 국민들이 피곤할까봐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말할 권리를 지도자께서 순식간에 없애주시니 위대한 지도자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침묵의 안식을 선사해 주심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께서는 오직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하는 대륙식 효율성과 디스토피아적인 통제의 미학을 이 땅에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혹시라도 피곤해질까봐 우리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없애는 그 깊은 배려. 정말 최고 지도자께서는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깊은 감정을 끌어올려주는 지도자가 분명합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지만 지도자의 행보를 보면 그는 스스로 법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 법 따위는 루저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지도자님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귀찮게 선거의 공정성이니 표현의 자유니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록 과감하게 대륙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도자께서는 오직 한 가지 목소리와 의견만 존재하는 대륙의 일사불란함을 부러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대륙인들을 닮길 원하며 국민의 입을 막으시니 아마 대륙도 그의 이러한 노력에 감동하며 명예 대륙 시민권이라고 그에게 하사할지 모른다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긍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고 아름다운 찬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문장 깊숙이 박힌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어 이것은 저주의 화살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